안녕하세요. 자영업 유통업 교과서의 저자 황병준입니다. 오늘은 책 강의가 아니고 요즘에 취업난, 취업하기가 너무나 힘들죠? 거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음, 저는 굉장히 복받은 세대예요. 제가 88학번, 정식적으로 갔으면 88학번이고, 재수를 했기 때문에 89학번으로 입학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 한국의 경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100% 취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수준만 조금만 낮추면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삼성, 현대, 포스코, 뭐 SK, 동양매직, 뭐 이런 데들을 다 하반기 때 지원을 해보죠. 그때 삼성이 10만 명을 뽑을 때 10만 명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하고 막 그럴 때였었어요. 근데 저는 100, 107군데에 그 이력서를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피말렸겠어요. 자, 우리가 보통 보면 4학년 2학기 때, 한 30% 정도는 자기가 갈 회사가 정해져요. 그 전에 뭐, 특채로 가는 애들도 있고, 뭐, 하반기에 이제 붙어가지고, 그냥 졸업 날짜만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그랬어요. 그러면 학점이 제가 2.7이 가지고 붙을 수가 없는 성적이에요. 요즘 대학생들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학점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3.0은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서류 전형에 떨어지고 근데 붙었다 하더라도 필기 시험은 별로 안 떨어졌어요. 서류 중에 가서 필기 시험 보면 합격을 하죠. 그럼 면접을 들어가잖아요. 면접에서 상당히 고달프고 좀 모욕도 당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회사를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회사가 뭐 인터넷 관련 뭐 무슨 컴퓨터 관련하면 그때 다 벤처고 뭐 다 그랬었죠. 그때 갔어요. 갔는데 이제 5명이 한꺼번에 면접을 보는데 맨 저쪽에는 서울대, 고대, 연대, 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면접관이 한 5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질문을 해요. 서울대 학생은 오늘 올 때 못 하고 왔냐? 고려대에는 사는 집이 어디냐? 뭐 세 번째 연생 대학생은 어떻냐? 저한테 딱 오면 니치 마켓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학점 보고 얘는 돌대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제가 니치 마켓은 틈새 전략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얘기를 줄이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쓸데없는 질문하고 저한테는 이상한 전문적인 것만 계속 질문을 해요. 근데 제가 학점이 낮았지 그 경영, 경제, 마케팅, 무역 이쪽은 학점이 좋아요. 근데 나머지 뭐 보건학 뭐 이런 것들은 신경을 거의 안 쓰죠. 뭐 전산학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네는 학점을 2.7이라는 학점을 왜 맞았다고 생각하나? 자네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안 했나?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전문적인 저한테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열심히 하고 관심 없는 부분은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에 관심 없는 과목이 어딨냐고. 제가 뭐 의사가 될 것도 아닌데 보건학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면접관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자네는 그래 학점이 이 정도면 공부는 안 했을 테고 그럼 뭘 하고 놀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24가지 정도 알바를 했다고. 알바를 그렇게 많이 한 저희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많은 경험을 하고 싶고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고 싶고 이게 제가 세상 살아가는데 토대가 되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돈을 벌어서 제 이제 자기 개발 이런 쪽으로도 많이 썼다고 하니까 유흥비로 썼겠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 이거 10대 기업에도 못 들어가는 대기업단이 이런 회사 와가지고 저 대머리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네는 사고 방식부터가 틀렸다고 탁 쳐다봤죠. 그러니까 자네 무슨 경험이야? 학교 학생 때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지식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 무슨 알바를 하느냐고 공부를 못하고 하다면 이따위로 봐져가지고 면접을 보러 온다고 딱 그런 거야. 그래서 면접관님은 서울대 나오셨어요? 내가 딱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안 나온 모양이 갑자기 얼굴 뻘 뭐야? 딱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서울대 안 나오셨네요. 딱 그랬더니 저 서울대 공부 잘하면 서울대 나올 수 있어요. 학점관리에서 학점 뭐 4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에 틀어박혀 공부하는 시간에 세상에서 배우는 것도 좀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님이 말씀하신 거는 거시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본 거죠. 코끼리를 볼 때 멀리서 봐가지고 그게 코끼리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 미시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 세포가 어떻고 근육이 어떻고 유혈연이 어떻고 뭐 이런 걸 공부하는 것도 경제학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딱 볼 때 크게 보는 방법이 있고 저처럼 미세하게 보는 방법이 그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것 많아가지고 딱 그러는 거야. 야, 진짜 너무 꼴 같지 않다는 생각이 딱 들은 거죠. 왜 이 여자는 대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네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 입사할 수가 없네. 면접까지 올라온 것도 용하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관님, 결정은 제가 합니다. 그렇게 면접관이 꽉 막힌 분이 이 회사에 이사로 있는 거는 이 회사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정은 제가 합니다.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해달라고 해도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딱 그러니까 그리고 제 시간을 허비했으니까 면접비를 했으니까 면접비를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원래 면접비가 없네. 남의 시간을 뺏으면서 왜 면접비가 없냐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비라도 해서 돈 달라고 2만 원을. 그냥 끌려 나왔어요. 다른데 그때 어떤 회사 동양매직인가 그 회사도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한 사람 들어가서 뭐 어떤 과장인가 대리 2명이 이제 면접을 보고 있었는데 맨 처음에 뭐 잘 얘기를 했어요. 동양매직은 좀 떨어지는 회사니까 대기업보다는. 근데 그 회사가 그러니까 자네는 일요일 날에 출근해라. 그럼 출근하겠는가?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일요일 날에도 또 토요일 날에도 출근하라 그러면 하겠는가?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근하는 게 6개월 동안 계속 지속이 된다. 그래도 자네는 출근을 하겠는가? 그래서 6개월 동안 주중에도 야근을 계속 가고 주말에도 그렇게 계속 출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회사의 효율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인원을 더 뽑든지 아니면 모두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직원들을 야근을 10시까지 시키고 주말 내내 일을 시키고 그래야지 이 회사가 돌아간다. 이 회사가 뭔가 문제가 있는 회사라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회사 떨어졌죠. 글쎄요. 포스코 슐스라는 포스코 계열 회사도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제 앞까지 영어로 면접을 하더라고요. 저 그때 토익 점수는 750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점수였었거든요. 근데 딱 가더니 그냥 성적 보고 얼굴 보고 공부 안 했네. 수고했어? 나가봐.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후회가 막 되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좀 해둘 걸. 그런 생각. 그러다가 계속 원서를 넣었죠. 계속 원서를 넣고 진짜 50번이 넘어가니까 진짜 쓰기도 싫더라고요. 100번이 넘어가니까 진짜 내가 과연 취업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 이제 눈 수준을 완전히 낮추자 이제 결정을 했죠. 근데 제가 면접에 떨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제 심정이나 열받는 거 그런 거를 메모를 막 해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내가 왜 면접에 떨어지는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죠. 학점이 안 좋은 건 뒤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해서 제 면접과 개석거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려고 이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게 압박 면접이 굉장히 많았던
앞선 거죠. 집합 면접, 압박 면접, 무슨 면접, 뭐 그런 면접이 많이 있듯이 그런 책을 썼어요. 그 면접학 개석거라는 책을 이제 그때 한국정보거래소라는 사기업이죠. 그때는 이제 스팸 메일로 막 보내는 것도 불법이 아니고 그때 인터넷 시장이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았어요. 천리안, 유니텔 뭐 요런 시절이니까 그때 한국거래정보센터라는 데를 제가 찾아가서 제가 쓴 책으로 낼 건데 이거를 갖다가 그쪽 회사하고 저하고 반반 수익을 배분을 하자. 이 책을 파일로 해가지고 뿌리자, 스팸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열게 되면 결제를 하게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파일로 받는 거는 5,000원. 그리고 이 책을 출판을 하자. 출판을 해서 책으로 이제 산다 그러면 한 7,000원, 8,000원 그렇게 가격을 받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파일로 이렇게 해서 팍 날리는데 와, 취업 인구가 많잖아요. 그 파일을 사더라. 저는 20대 후반에 백만장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많이 팔렸어요. 그 파일이. 근데 나중에 항의가 들어온 거죠. 네가 보낸 거 그 파일 열고 그대로 대처했다가 나 떨어졌다고 환불해줬어요. 최고 출판도 못하고. 하여튼 저는 제가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면접에 관한 책을 거의 다 사가지고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대처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세운물산이라는 그때 당시에는 하운드 청바지가 굉장히 유명할 때예요. 거의 청바지 시장을 장악할 때예요. 그 회사도 괜찮은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에 이제 서류 놓고 그 다음에 필기 합격하고 그리고 사장님 면접을 이렇게 딱 보는데 사장님이 딱 보더니 자네는 집이 분당이고 우리 회사는 장안동인데 출퇴근하기가 힘들겠네? 딱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사장님, 저는 우리업 이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로 지원한 사람입니다. 집이 멀면 여기다 자취를 하면 되는 거 그리고 안 되면 차를 사서 출퇴근을 하는지 출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꼭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사장님이 딱 일어나더니 저한테 넌 그냥 합격이야. 딱 그러더라고요. 저 합격했어요. 그냥. 그래서 그 회사를 한 달 동안 열심히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수많은 면접을 떨어지고 이력서 낸 것에서 떨어지면서 저도 삼성의 시험을 봤어요. 10만 명이 본다는 그 삼성 봤는데 당연히 떨어지죠. SS8라고 사트라고 있잖아요. 그게 IQ하고 EQ를 짬뽕해 낸 문제 같았어요. 저는 그걸 통과할 수가 없어요. 제 IQ는 되게 높거든요. 근데 삼성을 꼭 들어가고 싶었어요. 왜? 우리나라 1위니까. 1인 회사에서 탁 멋진 양복 입고 큰 회사에 탁 우리 엄마 소원도 그거였었고 가고 싶었는데 사트가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력서 넣으면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에 관한 모든 저서라든가 아니면 자료라든가 그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한 3개월 동안. 그리고 뭐 도서관에서 찾아보고 뭐하고 하여튼 삼성에 관한 책을 다 찾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3개월 동안 3시간을 자면서 삼성의 성공과 나의 성공을 위한 보고서를 썼어요. A4 용지 70페이지짜리. 4가지로 분류되어 있었죠. 삼성건설, 그리고 삼성자동차에 관해서, 사무관사 타파에 대해서, 이건희의 나아갈 방향. A4 용지 70장을 썼어요. 삼성자동차는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팀별로 이제 그 과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르노, 삼성 그거를 한번 저희 팀에서 했었었고, 그리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삼성의료는 삼성 거잖아요. 삼성의료에서 여름에 노가다 알바, 주말에 노가다 알바 그거를 한 몇 개월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집이 닥트 기술자예요. 냉난방 시설, 왜 함석 같은 거 탁 해서 환기구 만들고 막 이러는 거.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아버지가 공사하면 거기 가서 이제 막 하고. 함석을 이렇게 자르는 기술. 이게 똑바로 이 전정가위로 자를 수 있다. 딱 그러면 10,000원이 더 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가위로 자르는 기술도 갖고 있었었고, 그때, 저희 아산병원, 현대에서 만든 병원이죠. 그 병원의 노가다로 또 그 일을 또 했었어요. 그러니까 두 건설, 삼성건설하고 현대건설하고 그렇게 딱 보니까
두 회사의 차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문화적인 어떤 그런 차이가. 삼성은 굉장히 꼼꼼하게 돌다리도 건너가듯이 아침에 뭐 삼성 체조하고 아침 뭐 7시 반에, 그리고 5시에 끝나면 4시 반에 이 정리정돈 타타타닥 이렇게 딱 하고 그러는데, 현대는 아니에요. 굉장히 빨리 체조 같은 거 안 해요. 그냥 공사를 무조건 밀어붙여요. 공기 단축 한꺼번에 다 투여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경험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무과서 탄파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회의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뭘 줄이고 효율적이라는 그런 걸 써서 딱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운드 회사에 한 달 동안 근무하고 있을 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집으로. 여보세요 하니까, 전 삼성 인력관리위원회 부장 김 누구누구입니다. 당신의 보고서가 제 손에 올 때까지 한 달이란 시간이 걸렸다. 이 보고서를 왜 썼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만나고 싶으니까 시간을 내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시간 내겠습니다 하고, 그때 이제 하운드에는 이제 잠깐 누구를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어서 잠깐 시간을 비우게 해달라고 해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기 삼성물산 본사를 갔어요. 점심시간에 만났거든요. 그분이, 전화하신 분이 맛있는 점심 사준다고 또 그래서 갔어요. 자, 이게 그냥 대학교 4학년 초년 그 회사에 처음 취업한 신입이 그때 당시에 삼성 인력관리의 부장을 만난다는 거는 굉장히 연예인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바쁘실 텐데, 하여튼 그분을 만나서 음식점에 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쓴 의도가 뭐냐? 그러길래, 네, 제가 사트를 통과를 못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진 능력을 삼성이라는 데 회사에서 펼치고 싶은데, 사트를 통과를 못하면 아예 그런 기회조차 없으니까 어필하려고 썼죠. 맨 마지막에 제가 그 보고서에도 있으니, 삼성의 잣대로 모든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다른 잣대로 나를 평가해주면 삼성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이익일 것이다. 이런 걸 어필을 한 거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쓴 보고서를 전 계열사에 다 내려 보냈대요. 그리고 거기서 뭐 수렴할 건 수렴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자네는 소설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탁 들더래요. 재밌대요, 그 보고서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세월대를 졸업을 해서 초고속 승진을 해서 굉장히 빠른 나이에 부장이 됐다. 근데 나는 자네처럼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 생활하면서 그렇게 알바를 많이 하고 놀러를 많이 놀러 다니고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경험상으로는 자네가 나보다 더 많이 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하고 맥주 한 잔, 생맥주 한 잔 마시면서 우리 같이 세상을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하면서 그런 인연을 쌓아가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저야 좋죠. 자, 그러니까 자네 요번에 상반기 때 시험에 응시를 하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 의미는 못 가요. 전 특채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진짜 3개월 동안 3시간 자면서 A4 용지 70장 분명히 보고서도 되게 어려워요. 70장 쓴다는 게 책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말씀하니까 감격이겠죠. 쓰라고. 그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시험 안 볼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깜짝 놀란 거죠, 이분이. 자네가 그 보고서를 쓴 이유는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서 쓴 거 아니냐고. 근데 기회를 준다는데 왜 이걸 마다하냐고 딱 그러면, 제가 삼성에 대해서 부장님보다 더 많이 알 겁니다. 왜? 그 많은 책을 읽고 그 많은 자료들을 보고 딱 그랬는데, 근데 제가 삼성을 다니면서 사장 될 확률이 0.1%가 안 돼요. 그리고 삼성에 들어가는 인재들이 대단한 인재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식으로 경쟁해서는 제가 삼성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목표는 회사 생활을 만약에 삼성에 들어가면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가가 되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중소기업을 택해서 어차피 제 성적에 맞춰서 이제 들어간 거지만
3년 동안 일해서 3천만 원을 모아서 저는 33살 할 때 내 사업을 차려서 10년 만에 삼성을 따라잡을 거라고. 그게 내 목표로 생각하고 그렇게 달려갈 거라고, 세상을. 그러니까 자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네. 일단은 들어와서 삼성을 익히고, 그리고 여기서 공부를 하고 회사 다니면서 하고 더 큰 물로 나아가는 방법도 있지 않냐고. 딱 근데 아닙니다. 이게 부속파 때 못 될 것 같다고. 근데 부장님하고는 계속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저는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이 바보였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그냥 반반이에요. 그때 만약에 제가 입사를 했으면 지금 뭐 삼성에 지금 사장이 되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 삼성의 상무가 돼 있는 친구, 뭐 삼성의 부장이 돼 있는 친구, 이런 애들하고, 물론 삼성은 돈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저도 뭐 강남에 집 한 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연봉, 전번에 어떤 친구 연봉 얘기를 듣고 삼성전자에 있는 친구 이제 얘기를 딱 들어봤는데, 자기 아들 하나에 고3인데 들어가는 학원비하고 뭐가 800이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그 교육비로 그렇게 쓰고도 얘 스키 타러 다니고 뭐하고 이러겠다 하면 얘는 연봉이 이제 억대가 넘는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때 그 거절을 하고 그 다음 집까지 살아오면서 전 사업을 이제 뭐 15년 동안 진행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반반이야. 들어갔어도 좋았었고 지금도 좋다. 내가 자영업을 선택한 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이 딱 들어요. 어느 날 몇 개월 전에 전성철이란 분이 쓴 책을 봤거든요. 그분은 뭐 청와대 뭐 자문도 해주고, 한 네이버에 전성철 치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미국에 가가지고 홀홀단신 가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어떤 대학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삼성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봤는데, 삼성은요 세계적인 인재를 얻기 위해서 전용기를 전용기를 떼서 그분을 데리고 와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삼성이 저렇게 탄탄대로를 거두는 거는 인재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리고 급여도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문제는 하청업체나 이런 업체를 너무 쪼아서 그런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노 일가가 그 승계를 하려고 세속적으로 계속 이제 경영 구도를 이제 지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런 걸 해서 그렇지, 삼성 자체 회사는 굉장히 좋은, 유기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어떤 철학자는 그게 좀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하여튼 저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원하는 거를 목표를 세웠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도해 보는 거죠. 지금도 계속 원서를 넣으면서 떨어지시는 4학년 분이 취업준비생이 있을지도 몰라요. 취업이 다는 아니죠. 회사에 입사하는 게 다는 아니고, 다른 자영업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분야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서 제가 목표했던 거는 어떻게든 이루려고 노력하고, 100%를 달성해야 된다면 제가 세 목표에 거의 뭐 70에서 90, 뭐 5% 그 정도는 다 달성하면서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부딪히고 안 되는 걸 해내보고 망해도 좌절하지 않고 이런 거. 그러니까 2.72가 삼성 특채였다는 거죠.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하운드라는 회사에서, 회사가 작으니까 하는 일인 영업부를 지원을 했는데 대리점 관리 업무하고, 그 다음에 상품 기획 일도 하게 되고, 생산부, 디자인 뭐 이쪽을 다 관여하게 되니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겠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운드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 하운드가 부도가 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회사는 5개월 만에 관두고, 회사를 관두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면 그땐 경기가 좋았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달 또 책 읽으면서 쉬다가 ABC 상산 회사에 들어가서 특수사업부 업무를 하면서 우리나라 전국을 다니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내서 회사를 세우는 업무를 하게 된 거죠. 그 밑바탕으로 저는 제 사업을 해서 15년 동안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에 오는 게 여러분한테 실망감이 오고 실패감이 많이 있다도 그건 여러분의 자산이 돼요. 성공도 자산이고 실패도 자산이에요. 근데 그런 자산들을 어떻게 자기가 활용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 만큼 여러분의 자산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참 재밌는 얘기죠. 2.72가 숙제였다는 거. 예, 그건 멍청이고 3.0 이사신 분들은 어느 회사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자, 다음은 자영업 유통 교과서 강의를 할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